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은 소니 바디 중에 가장 가벼우면서 그 다음에 화질도 거의 라이카 수준으로 뛰어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성이 바로 이 구성입니다. 이 구성 보이시나요? 일단 A7C2에 그 다음에 렌즈는 50mm 1.4 G마스터 렌즈인데요. 저는 이 구성을 가지고 원바디 원렌즈만 가지고 여행도 떠나보고 그 여행지에서 영상 사진 모드를 즐겨보고 했는데요. 이 구성으로 가져가면 일단 사진 측면에서는 라이카 못지않은 정말 만족할 만한 사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상 측면에서는 50mm 화각의 영상을 찍을 때 특히 액티브 스테빌라이제이션 그 모드를 키면 많이 잘려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리 있는 상황을 찍는다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그 풍경을 담기에는 오히려 선택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면, 독자에게 내가 바라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가 영상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니 A7C2 자체는 매우 가벼운데 G마스터 렌즈를 다는 순간 어떤 조합이라도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조합 중에서 이 조합이 저는 가장 가벼운 조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성도 되게 컴팩트합니다. 특히 세로 사진을 찍을 때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찍으면 되기 때문에 촬영하는 부분도 되게 편리한데요. 그러면 이 구성으로 한번 저랑 같이 오늘 사진을 찍어 볼까요? 사진 영상을 한번 가볍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이곳은 신리성지입니다. 신리성지는 보시다시피 건축물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천주교 신자에게는 또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조합으로 한번 가볍게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로 사진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로우 앵글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특히 저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건축물하고 배경에 저 성지 메인 성당 건물, 저 건물을 끼고 이 구도로 실제 사진을 좀 담아 보고 싶은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 렌즈는 20mm로 찍고 있어서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50mm 소니 A7C2의 50mm 구성이라면 요 지금 구도를 매우 알차게 한번 담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이 구성으로 찍은 사진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50mm 렌즈는 이런 광활한 공간에 사람들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광각으로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많고요. 또 단 하나의 그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떠났는데 50mm 화각 자체만 갖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찍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 이런 넓은 이건 지금 제가 20mm 화각으로 찍은 건데요. 이런 넓은 공간에 이렇게 넓게 보여주는 사진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만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한 사진이 풍경 사진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mm로 찍은 사진의 장점은 소품 사진을 찍거나 그런 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런 그 여행지에서 인물 사진과 소품 사진을 찍을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50mm 화각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물과 그 다음에 풍경 사진 모두를 즐기는데 50mm가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컴팩트한 면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니 a7C2와 그 다음에 50mm 줌마스터 1.4 버전의 렌즈 조합 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각 렌즈로 사실 사진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는, 이렇게 지금 찍은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풍경에 저런 건물이 있구나, 기록사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좀 움직여 볼게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앵글을 향하도록 하면은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이 생기면 광각 렌즈의 특징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촬영하시면 지금 아까 보셨던 사진보다는 훨씬 더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이 나서 재밌는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mm로 찍는다고 하면 그냥 정직하게 찍어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50mm가 훨씬 더 쉬운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쪽 공간을 한번 더 가서 사진 예시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쪽 공간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동해 보시죠. 이동하는 김에 소니 a7R5의 그 짐벌 테스트 내부 액티브 모드로 해서 제가 천천히 걷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나시는지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는 현재 제가 20mm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천천히 닌자 워크가 아니라 일반 보폭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은 돌로 되어 있는데요. 은근히 울퉁불퉁해서 이게 떨림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잔디밭 위로 한번 올라갑니다. 잔디밭 위로 아주 완만한 언덕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mm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진보다는 이런 건물을 끼고 이렇게 또 얘도 로우 앵글로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위를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훨씬 만난 20mm 광각 사진을 찍는 방법입니다. 이거보다는 50mm로 촬영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쾌적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약간 고급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구도를 잘 모르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담더라도 50mm가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0mm로 한번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이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어서 쭉 보여드릴 건데 50mm 사진의 장점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특별히 광각처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구도에 대한 고민 없이 있는 그대로 수평 수직을 맞춰서 찍더라도 깔끔하고 지루하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50mm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전부 이런 공간을 다 담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간을 담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거는 내가 파노라마 뷰로 꼭 사진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 팁이 있다면 공간을 약간 한 20-30% 정도 겹치도록 수평 수직을 맞추어서 이렇게 나란히 촬영을 하신 다음에 루미나 네오라는 툴, 또 라이트룸도 사실 제공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루미나 네오를 사용하는데, 루미나 네오 같은 툴을 써서 파노라마로 사진을 한 장을 합칠 수가 있으니 이 50mm 하나만 가지고 여행을 다니다가 정 욕심나는 그런 좀 넓게 파노라믹 뷰로 보고 싶은 사진만 후보정으로 이렇게 합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렌즈 중에 좋은 렌즈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여행을 다닐 때 이 무거운 렌즈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선택지에 50mm 그 다음 소니 a7C2 조합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시는 건 어떤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행하실 기회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조합을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